안녕하세요. 발성배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감리 배치 신고하는 절차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신고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감리원 배치 및 완료 보고 전체 자료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양식을 작성하고 첨부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의 경우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배치 현황을 신고 및 완료 보고하도록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점 및 기간, 신고 주체 및 신고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발주처에서 설계업체하고 기본 설계나 CC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해서 전기공사 업체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전기공사 업체가 한전에다가 지금 전기 사용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발주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대 대행업체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된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체가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공사계획 신고 서류들을 보통은 설계업체나 아니면 별도의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공사계획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전기공사 업체가 발주처하고 계약을 해서 이 전기공사 업체가 제대로 그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감리원이 배치돼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발주처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보다는 턴키를 해가지고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서 전기감리 업체가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 감리 업체들이 이 전기공사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처하고 직접 계약이 돼 있는 경우는 좀 더 수월하게 발주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공사 감리도 문제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공사 감리들이 좀 더 서류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선임 부분들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정보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설비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용 전기설비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점 점검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이나 사업용은 사용점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점 검사도 자가용이나 사업용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발전 쪽도 민지하냐 아니면은 사업용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점사를 받고 합격을 받으면 되는데, 합격이 안 됐을 경우는 다시 재시공을 해서 다시 사용점사 신청을 다시 또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 사용점사를 제대로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공사팀에서 오거나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와서 사용점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사용점사 때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사용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점검사를 합격하게 되게 되면 사용점검사 합격 필증을 받아가지고 한전의 내선계기팀에 사용점검사 관련된 합격 필증을 제출해야지만 내선계기팀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봉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봉인이 끝나고 나면은 내선계기팀에서 이제 접수된 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지원팀에서 이제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ICT 사업부로 넘어가서 전력 사용량을 별도로 검침하기 위한 온라인 검침기는 나중에 와서 또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이제 그 감리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 전기 사용 신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후에는 이제 안전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어떻게 하고 사용점사를 어떻게 받는지 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사계획 인가 서류, 공사계획 신고 서류, 그다음에 사용점검사, 사용점 점검, 뭐 정밀안전 진단,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따로 해서 사례별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전기기술협회의 감리 배치 시 준비 서류는 무엇이 됐냐? 먼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는 감리업체가 준비를 하고, 배치계획서는 발주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정공정표도 발주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정공사비에 대한 총괄 내역서 해가지고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감리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일 경우 이제 그 책임감리원이 고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감리원이 어떻게 되는지, 상주감리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서 감리원을 몇 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감리 용역 표준계약서가 또 필요한데, 표준계약서를 요즘은 잘 쓰지 않고 전자계약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자계약서를 첨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협회에 어차피 감리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감리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감리업자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계 계획을 인가하거나 신가를 할 때 여기에 감리 배치 신고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그러면 이제 안전공사에서 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사용점검사 시에 신고 때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와서 안전공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했던 서류하고 틀려지게 되면은 이때는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 시에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공사계획 신고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접수되어 있는 그 신고서의 서류를 기준으로 사용점검사가 이루어지고, 사용점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사용점검사 필증을 한전의 내선계기팀에 제출해 주셔야지만 한전의 내선계기팀에서 내방을 해서 이제 그 계량기를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계량기 봉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기 사용 신청,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리원 배치는 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이 공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는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 규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외 규정이 저학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미만,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무조건 감리를 배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감리원을 배치를 할 때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공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상주 감리원에 대한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가 감리가 끝나고 나면은 또 한 달 이내에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과정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감리업체들이 업무를 진행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배치계획서, 예정공정표, 총괄내역서, 계약서,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첨부가 되면 됩니다. 그래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왜 변경이 됐는지, 계약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지만 됩니다. 뭐 안전공사에서는 공사계획이 변경된 건 공사계획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감리원이 변경이 되는 건 감리원 배치 변경 신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대관간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리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리 배치에 관련된 거는 계약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원 자체가 변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하거나 완료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감리 대상은 모든 전력 시설물의 신설, 증설, 보수에 대해서는 감리를 해야 되지만 제외를 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감리를 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 공사 금액별로 해서 상주 감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감리 용역 대가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뭐 예를 들어 재경비,
뭐 그다음에 뭐 인건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감리 배치가 완료가 됐을 때는 완료 보고 시에는 어떤 서류가 제출해야 되고, 감리원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과태료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감리원에 대한 인건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고급을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특급은 뭐 1.3, 그 다음에 중급은 0.9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각종 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요령들에 대한 첨부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감리 대상은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입니다. 단 감리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그럼 감리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 공사, 임시전력공사, 군사시설인 경우,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경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하 배전 설비 공사인 경우, 그러니까 한전 쪽에 관련된 부분들, 전기관리 안전관리자가 직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이제 감리를 직접 안 하고 안전관리자 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기계 부분의 설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00V 이상의 이런 차단기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공사에서는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보수공사는 감리자가 저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천만 원 미만의 공사하고, 아니면 중요시설, 군사라든가 아니면 한전 쪽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제외하고는 감리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종은 단순이냐 보통이냐 복잡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여기에 따라서 좀 공사 금액을 산출하는 내용들이 좀 틀려집니다. 그리고 책임 감리원에 대한 그 기준은 공사 금액을 뭐 10억이냐 20억이냐 50억이냐 100억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서 등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감리 배치 인원수는 그 공사 금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에 0.746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감리 배치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을 가지고 했는데 한 75인이 나왔습니다. 월당. 근데 공사 기간이 1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2개월에 75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6일은 6, 2, 12 해도 72밖에 안 되겠죠. 그럼 한 달에 6명 이상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명 이상 정도가 이제 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7명이 이상의 배치가 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려고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달에 5명 이상만 되게 되면은 60명밖에 안 되겠죠. 75명에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지 감리원하고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배치 방법들이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이런 감리원수 조정이 여기 나와 있던 겁니다. 그 5명 초과 시 초과하는 감리원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주 감리원을 넣었을 때는 0.8로 이제 저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주 감리원을 총 공사 기간 동안 배치 시에는 총 배치 인원수 20% 이내에 배치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그 규정에 맞게끔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감리 용역 대가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 이런 것들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정액적산이라든가 실비적산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런 인건비는 매년 엔지니어 협회에서 나오는 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말에 엔지니어 협회에서 이런 인건비를 공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 배치 신고 시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감면 배치 신고 변경 시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감면 배치가 완료가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뒤에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감리원이 하는 역할들, 비상주감리원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배치 시 현황을 신고를 할 때는 발주자가 어디고, 감리업자가 어디고, 공사업체가 어디고, 그 공사를 언제 어디서 어떤 부분을 수행을 하고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사 금액에 맞춰서 책임감리원하고 그다음 보조관리원하고 뭐 비상주감리원이 어떤 기간 동안 배치가 되는지, 이런, 그리고 이제 변경을 할 때는 변경하는 내용들을 변경령 변경 후를 여기다 표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당 공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시에는 이와 같이 발주자, 신고인, 공사업체, 공사감리에 대한 내역들, 그리고 감리원 배치 현황 등이 기입이 되면 되고, 여기 이제 첨부가 되는 서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원 배치 계획서, 이 공사 기간 동안에 감리들은 공사 기간 내에 똑같이 상주가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상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는 상주, 책임감리, 보조감리, 비상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인데 그 공사 공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공사 공정별로 세부 공정표가 이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공사비 원가 계산 부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원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돼서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맞게끔 감리원이 배치가 돼야지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발주처의 도장이 다 날인이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뭐 표준계약서를 요즘은 쓰지는 않고, 그 다음 전자계약서 같은 걸 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리원이 배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배치 확인서가 나오고, 이 배치 확인서를 공사업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 신고를 할 때, 그때 감리원 배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전공사의 공사 계획 신고도 외부로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원 배치 현황이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변경 계획서에서 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완료 보고가 들어가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시도지사로부터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20만원, 두 번째는 30만원, 뭐 세 번째는 50만원, 뭐 네 번째는 뭐 고소고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규정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해당 규정은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사 감리 완료 필증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전기공사가 진행이 될 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그 감리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감리 배치가 완료가 돼서 감리 완료 필정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감리 배치 서류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